테니스 엘보를 일으키는 근육들 순서대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가 회외근, 두 번째 상완 요골근, 세 번째가 장요축 수근신근, 네 번째 지신근, 다섯 번째 상완 삼두근, 여섯 번째 주근, 일곱 번째 상완 이두근과 상완근이라고 같이 알아보았었죠? 그 중에 오늘은 테니스 엘보를 일으키는 첫 번째 근육, 회외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외근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외근의 위치입니다. 회외근은요, 우리의 팔의 아랫팔에는 척골과 요골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척골과 요골, 그리고 위팔, 상완골의 외척 상가와 더불어 붙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팔뼈의 명칭이 약간씩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뼈 3개를 다 어울려서 우리 팔꿈치의 위팔, 아랫팔에서도 2개 뼈 모두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회외시키기도 하고 회내시킬 때 반대의 힘으로도 작용하기도 해서요. 팔꿈치를 움직이는데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회외근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요. 회외근은 팔꿈치가 약간이라도 구부러졌을 때 활동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완 이두근, 우리 이두박근 하는 이 이두근과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하는 활동, 뭐 이렇게 뚜껑을 막고 뚜껑을 연다든지, 뭐 칠판을 닦는다든지, 우리 유리창을 닦는다든지, 자동차 성에를 긁는다든지, 또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회외근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이 움직이고 만들고 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육이 바로 회외근인 거죠. 회외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통증을 일으킬까요? 네, 바로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팔꿈치 통증을 만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상완 요골근에서 우리 합곡 부위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부위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자세한 위치 살펴보실게요. 회외근이 뭉쳤을 때 발생하는 통증 부위입니다. 합곡 부위와 우리 상완골, 팔꿈치 외측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취미 활동으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 많이 치시고 우리 탁구 이런 거 치시는데요. 팔이 아픈 경우도 많고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용하고 라켓을 잡아서 하는 활동들은 어떤 동작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바른 위치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켓을 잡으셨다면요. 우리가 라켓을 이렇게 치실 때 팔은 어깨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오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리고 손목은 아래로 처지지 않고 위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팔은 쭉 뻗고 팔꿈치도 펴고 손목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치신다면 어깨, 팔, 팔목에 모두 안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뻗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라켓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동작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평상시 하실 때 참고해 주신다면 통증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외근은요.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 자세를 말합니다. 그림에서도 보셨듯이요. 손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가까운 쪽에 손을 얹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프지 않다면 시원하다고 느끼십니다. 이 부위를 잡고 손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회외근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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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 잡히는 그 근육이 바로 회외근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이 상태에서 잠시 머물러 주세요. 꽉 누르시라는 게 아니고요. 통증이 느껴지실 만큼 터치하신 상태에서 통증이 해소될 때까지 잠시 머물러 줍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움직여 봐 주세요. 통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증이 없는 걸 확인하셨다면 뭉친 근육이 해소가 되셨습니다. 뭉친 근육을 해소하셨다면 이번엔 나의 근력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나의 근력 어느 정도인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팔을 하신 상태에서 팔을 바깥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팔에 저항을 주어서 안으로 하려고 하고 바깥으로 하려고 힘을 주어 보세요. 힘을 주었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우리 회외근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항을 이기고도 충분히 밖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근력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의 팔을 잡고 확인해 줄 수 없다면 스스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팔을 주먹을 쥐시고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바깥으로 벌려 봅니다. 밴드를 이용해 보실 텐데요. 밴드를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동일한 무게감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회외시켜 봅니다. 자, 회외시켜 봅니다. 충분히 회외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10초 버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바로 회외시키면서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회외근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외를 시켰는데 자꾸 힘이 빠져서 돌아오게 된다면 근력이 약화된 걸 확인하신 겁니다. 약해진 근력은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강화 활동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손에 힘이 없으실 경우에는요, 그 자리에서 맨손으로만 활동해 줍니다. 손을 들고 있기 어렵다면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팔을 움직여주며 반복해서 회외시켜 주세요. 10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고요. 나는 조금 더 힘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항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을 이용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령을 이용하셔도 좋겠죠. 자, 이번에는 밴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워를 확인하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팔을 회외시키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어깨가 회전되는 걸 예방하시는데 신경 쓰시고요. 이렇게 팔이 벌어지지 않도록 팔에 회외만 될 수 있도록 반복하고
집중해 주시면 훨씬 더 회외근을 정확하게 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외측 상가, 테니스 엘보로 힘이 드시고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외근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팔꿈치 근육들은 어깨 근육이 단단하고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힘이 잘 생긴다는 거. 어깨 근육은 우리 가운데 중심 근육이 튼튼할 때 더 잘 활동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통증을 잡아가는 우선순위를 선택해 주신다면 더 건강해지실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평상시에 물건을 들 때 팔을 쭉 늘어뜨려서 드시는 것보다는 팔꿈치로 들어서 바짝 몸에 안아 올리는 게 우리 팔에 무리를 덜 주는 방법인데요. 팔로 드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손바닥을 아래로 가게 해서 요렇게 옆에서 확인하시면 요렇게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어쩔 때는 물건을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옆에서 요렇게 드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이렇게 들어 나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가방 같은 것도 요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드는 경우 많죠. 세 동작 모두 팔꿈치를 구부렸기 때문에 위험 수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손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할 경우에 따라서 잡아주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 때 가장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될까요? 자, 이렇게 손을 받쳐 들은 경우에는요. 완전한 손이 회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두구에는 힘이 걸리지만 우리 팔 아랫팔에는 힘이 걸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자세에서는요. 손이 중립 위에 있으므로 두 근육 모두에서 부하가 걸립니다. 이때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해 있을 때는요. 상완 이두근에는 팔 위쪽에는 부하가 걸리지 않고 아래팔 쪽에만 부하가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을 들 때 어떻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요렇게 중에 네, 맞죠? 요렇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 때만 내 팔의 근육들이 다 같이 힘을 쓰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기들도 이렇게 안아 들어 올리잖아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물건을 들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이렇게 드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평상시 가방 매는 습관으로도 나의 팔꿈치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는요, 아직도 손빨래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속옷 같은 거, 그리고 여름에 옷이 조금 나올 때는, 아우, 그냥 손빨래 얼른 하면 될 걸, 무슨 세탁기까지 써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손빨래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빨래 짜다가 팔이 많이 아프신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빨래 깨끗하게 안 지는 것 같아서 손빨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탈수 정도는 세탁기한테 맡기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강사님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도 팔이 아프실 때는 내가 이 손빨래 조금 하는 것 때문에도 아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내가 아플 때는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즘 우리가 강아지들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 산책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애견들을 산책하실 때 목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라켓 이렇게 아래로 잡은 나쁜 자세처럼 가장 우리 팔에 안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견과 함께 산책하실 때는 항상 내 팔이 애견에 끌려가는 형국이 되지는 않은지 기억하셔서요. 이렇게 나란히 옆에서 걸고
가볍게 손은 구부리고 팔목도 약간 세우고 걸으실 수 있을 정도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산책할 때 팔이 손상되지 않도록 잔 빨래 하시고 빨래 짤 때 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요, 내 팔이 이렇게 쭉 펴지는 동작으로 집중하시는지 아니면 나의 신체를 잘 조절하면서 집중하시는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동작들을 적절히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팔꿈치 부상 그리고 여기 합곡의 통증을 일으키는 일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건강해야 기쁘고 내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 우리 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 회외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